제가 23년도에는 9억 정도, 24년도에는 5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또 수익이 났습니다. 하루에 20%씩 오르잖아요. 이날 같은 경우도 18% 상승했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진짜 15년차 실전 투자자면 수익이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불렸을까? 이게 가장 먼저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거부터 인증 좀 도와주세요. 제가 23년도에는 대략 9억 정도 수익을 냈고요. 24년도에는 장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5억 정도 그렇게 수익이 났고, 우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 한 2월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때 한 3억 정도 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차트로만 봤을 때 어떤 주식을 올해 좀 매매할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1분기 동안의 어떤 주도 테마의 트렌드를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강한 테마가 예. 로봇, 조선, 방산 이렇게 3개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1분기에는 좀 그런 테마들 위주로 공략을 했었고, 그런데 앞으로 뭐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어떤 테마가 강할지 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굳이 예상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도 테마가 좀 형성되는 날이 있고, 이럴 때 어떤 테마가 형성되는지 좀 자주 지켜보면은 앞으로 어떤 테마가 계속 셀 건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테마들 중에 또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또 많이 생겨버리면 그게 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들을 앞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끼 있는 종목을 좀 선별하는 방법 배워볼까요? 끼 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크게 상승하고 네. 그리고 윗꼬리도 잘 안다는 종목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핑크색 선이 나와 있잖아요. 네. 제가 강세 패턴으로 설정을 해놓은 건데, 이 강세 패턴은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나오면서 시가보다 종가가 10% 이상 상승했을 때 이런 핑크색 선이 나오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세 패턴이 자주 나오는 종목은 거래대금을 동반한 이런 장대 양봉이 자주 발생하는 종목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강세 패턴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는 하루에 10% 이상 오르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단타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세 패턴이 좀 자주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도 한번 상승할 때 또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거든요. 끼가 있는 종목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건식은 여기 키움증권 HTS 0060번 화면에서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수식 관리자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세 약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세 약세에서 사용자 강세 약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들어가시고, 저는 1000억 10%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네. 이게 새로 만드시려면 여기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세 패턴 수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이면서 또 시가보다 종가가 10% 이상 상승한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했을 때 이렇게 색상 핑크색으로 네. 나오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수식을 적으시고 작업 저장을 누르시면은 수식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은 그냥 1000억 10% 이렇게 적어놨고요.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그리고 강세 약세 적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1000억 10% 이거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또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올라갈 때 좀 잘 가는 종목을 추리기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순히 이게 개수가 많다고 꼭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종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종목은 신고가를 뚫고 가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그게 오히려 저항이 돼서 또 급락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도 섹터의 대장주가 또 신고가 자리에 될 때만 공략을 하거든요. 아무 종목이나 이게 신고가 같다고 공략을 하면은 오히려 신고가 자리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그대로 떨어지면 완전 폭락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주도 섹터의 대장주만 공략을 합니다. 여기가 그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거든요. 이게 한국 거래소에서 과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 거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 주셨잖아요. 2025년 1월 2일인데 이날부터 이제 로봇 섹터가 본격적으로 좀 상승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래대금을 보는 이유는 보통 거래량을 또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은 사실 가격이 낮은 주식이 그냥 거래량이 높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래대금 상위를 보는 이유는 이거를 봐야지 당일에 주도 섹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주도 섹터를 찾는 방법은 거래대금 상위 평균적으로 한 22 정도까지 보거든요. 상승률도 높고 거래대금도 높은 종목
종목들의 좀 섹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많이 겹치면 그게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5% 이상 올라온 종목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2일 거래대금 상위인데 지금 3등에 좀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게 로봇 섹터의 종목이에요. 25% 상승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28% 상승했습니다. 5등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는데 이거는 방산 테마죠. 그리고 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또 이것도 방산 테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테마죠. 그래서 로봇 테마 이렇게 있고,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전력 테마죠. 또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로봇 테마입니다. 로봇 테마가 아무래도 상승률하고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하나 에어로랑 LIG 넥스원 이런 방산 테마도 세기는 하지만 로봇 테마가 훨씬 많죠. 이런 날은 이제 로봇 섹터를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무 종목이나 공략하는 게 아니라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대장주 같은 경우는 해당 섹터에서 좀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대장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주도 섹터 그 중에서도 대장주를 다들 공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고가 근처에 있으면 그까지 도달하기도 훨씬 쉽고 또 돌파할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고, 이날 뭐 주도 섹터가 아니라 뜬금없이 만약에 뭐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가, 여기 반도체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반도체 같은 종목이 뭐 갑자기 신고가 근처에 도전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그 종목은 이제 저항을 받고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로봇 섹터에서도 이런 후발주들은 별로 좋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들 사고 싶지만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든지, 또는 이게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못 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두산이나 클로봇 이런 종목을 살 수가 있거든요. 며칠 좀 지켜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대장주보다는 계속 좀 약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1월 2일인데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때 호재가 나와가지고 상한가 근처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볼게요. 이날은 28%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다음 날을 보시면 좀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옵니다. 1월 3일 이렇게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는 이게 뭐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다가 마감이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다음 날인 1월 3일에 플러스 6%로 시작을 해서 종가가 플러스 10%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그 대장주가 좀 많이 올랐어도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좀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뭐 이날뿐만이 아니라 길게 그냥 보셔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여기서부터도 많이 올랐는데도 한 2배 정도 갔잖아요. 그런데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뭐 조금 더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때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 섹터를 공략하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지 확률이 훨씬 좋습니다. 매매하지 않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좀 정리하고 갈까요? 저는 매매하지 않는 종목 특징이, 일단 저는 신규주는 좀 매매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당일이나 또는 신규 상장한 지 며칠 안 된 종목들은 매매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보면 이게 한택이라는 종목, 이게 보시면 고가가 25%까지 갔다가 좀 15%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샀으면은 수익을 좀 많이 낼 수는 있었겠지만 이게 오늘 만약에 매매를 했으면 이게 뒤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고점에 샀으면은 뭐 한 5% 이상 이렇게 손실을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신규주는 좀 방향을 예상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또 오늘 상장한 뭐 신플랫폼 이 종목은 시가가 한 21,000원에 시작해서 종가가 14,500원에 끝났어요. 오늘 매매를 했다면 좀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신규주를 매매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식은 수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신규주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 첫 번째로 공모주를 청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사기보다는 그냥 청약을 받아서 당일에 오르면 팔려고 청약하는 사람이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싼 가격에 받은 다음에 아침에 그냥 다 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신규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투자했던 주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존 주주들이 좀 상장하고 이제 차익 실현을 할 때가 많아요. 매도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수할 사람은 누가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매수할 사람이 거의 단타 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주 첫날에는 이게 변동성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단타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근데 또 단타하는 사람들은 샀다가 팔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줄 사람이 아니라 매도할 만한 사람이 좀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익 낸 거를 당일에 들어가서 매수해주는 사람들이 다 손실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신규주는 그냥 아예 거의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시총은 얼마 이하가 안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한 3천억 이하는 거의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종목들 중에도 가끔씩 매매하는 종목이 있긴 한데 보통 뭐 선호는 거의 안 하는 범위입니다. 보면 매일 아침 매매 원칙 내가 세워놓은 걸 보고 오늘도 실수하지 말자 이런 리스트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저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좀 잘 매매하지 않습니다. 네.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는 거 같더라도 종목에 호재나 악재가 있으면 이게 반드시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팔 수도 있고, 이걸 좀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잘 분석한 사람들이 팔아서 하락 추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으면 또 악재가 나올 확률도 높고, 또 아무래도 올라가려고 해도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종목은. 근데 물려있는 사람들은 다 본전이 오면 서로 팔려고 해요. 올라갈 것 같다가도 좀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뭔가 좋은 게 있어서 올라가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막 호재가 나와서 상승해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역배열에 있는 하락 추세가 아니라 좀 정배열에 있는 상승 추세를 거의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는 걸 말씀드리면 이게 21선 기준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21선보다 좀 위에 있으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세가 좀 살아있을 확률이 높고,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안 좋은 추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실패 사례도 어렵사리 꺼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일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조급해질 때 선배로서 어떤 말씀으로 좀 조언해 주시겠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확률 높은 자리를 많이 찾아가지고 그때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또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손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반드시 손절 기준을 좀 세우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절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실률을 정해놓고 그 전에 안 좋다고 판단이 되면 미리 자를 수가 있지만, 해당 퍼센트가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든 그냥 무조건 자르는 기준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한 3%로 해서 하고 있는데, 손실이 3%가 넘으면 이건 내가 그냥 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자르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보다 3% 이상 내려가는 경우에는 종목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더 떨어질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준을 그 정도로 세워서 그 전에 미리 떨어질 게 보이면 손절을 하긴 하지만, 그런 게 안 보였는데도 떨어진다면 그 정도에서 손절을 하고요. 유연한 손절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손절은 내가 봤을 때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자르는 경우입니다. 당일에 저는 주도 sek터를 공략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오전에는 방산 테마가 세서 그 섹터를 공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후에 방산이 아니라 뭐 반도체 테마가 훨씬 더 세게 올라온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국내 주식시장에는 돈이 별로 많이 없어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 위주로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방산이 세다가 갑자기 반도체가 더 세면은 이제 방산 매매하던 사람들이 팔고 반도체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섹터가 약해지고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 섹터가 바뀔 때 또 손절을 하고, 그리고 해당 섹터 내에서도 또 대장주가 바뀔 때가 있거든요. 대장주가 바뀔 때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크게 손실을 보면은 그날에 훨씬 더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매를 하다가 한 100만 원을 날려요. 그런데 그걸 날리고 말면은 다행인데, 그걸 날리니까 막 이것저것 빨리 매매해서 복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뇌동매매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만 원만 날리는 게 아니라 막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배 이상으로 날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은 그날은 매매를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항상 날리더라도 그 상태를 본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날렸는데 이제 그걸 메꾸려고 생각하면은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매매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원래 한 1000만 원 사던 거를 갑자기 비중 베팅해서 막 5천만 원씩 사고, 목표를 한 2, 3% 정도 막 수익이 나면 이제 뭐 팔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100만 원을 다 벌어야 되니까 난 진짜 10%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해가지고 아예 수익도 못 챙기고 그대로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손실
손실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손실이 많이 나더라도 항상 지금 상태가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2024년 상반기에는 반도체 섹터를 되게 많이 매매했었거든요. 최근에는 거의 방산만 매매를 하고 또 1, 2월에는 조선하고 로봇까지 이렇게 세 가지 섹터만 거의 매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는 반도체랑 바이오 두 개 테마가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런 테마들만 거의 집중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뭐 한미 반도체 보시면 지금은 또 추세가 별로 안 좋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죠. 그래서 이때는 계속 추세가 좋으면서 신고가 뚫으면서 막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반도체 섹터를 많이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게 이게 종목이 끼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도 섹터의 대장주가 되는 종목이 좀 끼가 좋은 종목이어야 돼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 뭐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15%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번 상승할 때 좀 되게 잘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윗꼬리를 다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발생을 하기는 해도 짧죠. 장대 항목 뜨는 날에 좀 깔끔하게 당일 고가로 끝나는 날이 많아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장이 될 때 공략하고 있습니다.